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가천대학교 기업과 리더십 수업 소속 사조입니다. 이전 강의는 다 수강하셨나요? 다 수강하셨다면 벌써 파이썬에 대해 꽤나 많이 배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강하신다면 간단한 게임이나 프로그램까지 만든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반복문과 리스트에 대해 배웠으니 오늘은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수는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며 시작이자 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학에서 함수란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유일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이항관계를 뜻하는데요. 어렸을 때 배웠던 fx는 y라는 함수를 기억하시나요? x에 특정 값을 대입하면 그에 따라 y가 x와 관계가 있는 값을 내놓는 것을 뜻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란 입력값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한 뒤 결과물을 내어놓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뜻하는데요.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믹서에 과일을 넣고 과일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믹서에 넣는 과일은 입력, 믹서는 과일을 입력받아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주스를 출력하는 함수, 과일 주스는 출력값이 됩니다. 일종의 입력값을 원재료로 하여 함수란 공장에서 돌린 후 반환값을 완제품으로 내놓는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입력, 실행, 반환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럼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왜 사용할까요? 한번 작성된 함수는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불필요하게 코드가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독성이 높아져 프로그램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오류가 어디에서 나는지도 알아차리기 편합니다. 이러니 함수를 사용 안 할 수 없겠죠? 그럼 함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함수는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요. 먼저 내장함수란 파이썬 내부에 설치된 함수로서 함수를 입력하면 별도의 선언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 인풋 함수는 모두 내장함수입니다. 그리고 외장함수가 있습니다. 외장함수란 파이썬 외부에서 다른 파이썬 이용자들이 만든 유용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임포트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함수로는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dateTime 함수,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랜덤 함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에 맞게 직접 만들어 쓰는 함수를 말합니다.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딱 맞는 함수를 그때그때 제작하여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내장 함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BS 함수는 absolute의 약자로 입력받은 숫자의 절대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rint abs 5를 출력하면 5가 출력되고 print abs-1을 해도 역시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en 함수인데요. len 함수는 length의 약자로 입력값 x의 길이 혹은 요소의 전체 개수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len hello 하면은 문자의 hello 길이인 5를 리턴하고 len bear 1, 2, 3을 하면 리스트의 길이인 3을 리턴합니다. 다음으로 max 함수는 자료형을 입력받아 그 최대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옆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max 파이썬 입력해주면 알파벳 순으로 가장 뒤에 위치한 y가 가장 큰 수로 취급되어 y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x list 1, 2, 3을 하면 리스트 중 최대값인 3이 출력됩니다. min 함수는 max 함수와 반대로 자료형을 입력받아 그 최소값을 돌려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min 파이썬을 입력해주면 문자를 숫자 취급하여 알파벳 순으로 가장 앞에 위치한 h가 출력됩니다. min list 1, 2, 3을 하면 1을 출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ow 함수는 앞의 숫자를 뒤의 숫자만큼 제곱한 결과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pow 3, 2를 적어주면 3의 제곱값인 9가 나오고 pow 2, 10을 하면 2의 10제곱값인 1024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숫자와 자릿수를 입력받아 반올림해주는 함수입니다. 자릿수는 생략 가능합니다. 라운드 6.8을 해주면 7을 출력하고 라운드 7.777 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2를 적어주면 7.78을 출력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해왔던 사용자 입력을 받는 input 함수, 문자 형태의 숫자나 수수점이 있는 숫자를 정수 형태로 리턴하는 int 함수, 자료형을 입력받아 리스트로 만들어 리턴하는 list 함수, 해당 범위값을 연속된 숫자로 만들어 리턴해주는 range 함수, 문자 형태로 벡터를 변환하여 리턴하는
str 함수 등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이 파이썬 배포본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들입니다. 더 많은 함수들이 존재하나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외장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ateTime 함수는 날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주로 now와 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같이 알리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atetime을 임포트해준 뒤에 dt는 datetime.datetime.now로 입력해주고 dt를 출력하면 화면처럼 현재 날짜와 시간이 차례대로 출력됩니다. 그 외에 유명한 랜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랜덤 함수는 임의의 난수를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randint 함수는 랜덤 함수처럼 임의의 수를 생성하지만 입력값들 사이에 정수값을 생성해줍니다. 더 좁은 범위의 값을 반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스 함수는 가로 안에 리스트를 넣어 리스트 값 중 무작위 값 하나를 반환해줍니다. 셔플 함수는 리스트 값을 무작위로 섞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랜덤을 임포트해준 뒤에 a는 random.random 하고 a를 출력하면 a는 임의의 긴 실수값을 반환합니다. 또 b는 random.random int 1, 10을 해주면 b는 1과 10 사이의 정수값인 2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S 모드를 임포트 시켜줍니다. 먼저 environ 함수는 현재 시스템의 환경 변수 값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change working directory 약자인 chdr 함수는 현재 디렉토리 위치 값을 변경 가능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getwd 함수는 현재 자신의 디렉토리 위치 값을 반환합니다. 그럼 파이썬에서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사용할까요? 일단 사용할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 def를 먼저 적은 후에 함수명과 매개 변수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줄에 그 함수가 수행할 문장과 리턴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때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은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정할 때는 식별자와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식별자 규칙은 슬라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었으면 정의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 형식은 함수명, 인수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때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으로 생략 가능합니다. 이 생략 여부는 매개 변수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인수도 있어야 하고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인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함수를 대입하는 것은 주로 리턴 값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입력으로 받아 곱한 결과를 출력하는 펑션 뮬 함수를 정의 후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때 함수 호출 시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두 값을 설정하여 실행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겠습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수를 먼저 정의해 줍니다. 그 후 리턴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 후에 값을 넣어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9와 4의 곱신 36이 출력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1차시 수업 때 배운 변수의 확장 개념으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이 변수에 따라 펑션 기능을 구현할 때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정의, 프로그램의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함수를 말합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 한정적인 문맥 속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함수 안에서만 선언된 변수와 매개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에만 존재하고 실행이 끝나면 삭제되기에 지역 변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분을 초로 바꾸는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80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c는 프로그램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한 전역 변수, result와 x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입니다. 그럼 이제 리턴 값과 매개 변수의 유무에 따른 다양한 함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리턴 값 모두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왼쪽 예에서처럼 함수 이름만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펑션 프린트 이렇게 쓸 수 있고 실행하면 웰컴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값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예를 보면 이 경우에는 결과값을 받을 변수를 사원하여 함수로 호출하거나 함수 이름을 통해 직접적으로 함수로 호출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값이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왼쪽의 예에서 3, 4, 5의 합은 12이다 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 하고 매개 변수 형태로 함수로 호출해 결과값을 프린트합니다. 이때 예시사항에서는 12인 결과값이 출력되었지만 프린트문, 즉 수행할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 출력된 값일 뿐 리턴을 통해 진료받은 건 결과값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하는 12가 출력되었다고 해서 리턴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와 리턴값 모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함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를 입력하면 5가 출력됩니다. 리턴값이 있으므로 결과값을 받을 변수를 선언하여 함수로 호출하거나 함수 이름을 통해 직접적으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심화된 버전으로 리턴값이 여러 개, 매개 변수가 여러 개, 디폴트 값이 지정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턴값이 여러 개인 함수는 리턴 뒤에 반환할 모든 값을 쓰고 함수를 호출할 때 튜플을 생성하여 값을 반환해 줍니다. 튜플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한 번 지정한 값을 바꿀 수 없는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4299단 값이 잘 리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는 def 함수 이름 하고 asterisk 매개 변수 형태로 사용한 함수를 선언한 뒤 사용합니다. asterisk 변수는 asterisk argument를 뜻하는 것으로 줄여서 args로 쓸 수 있고 args를 다른 변수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sterisk 뒤에는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들을 모두 더하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는 가변 인수를 갖습니다. 매개 변수가 달라져도 잘 출력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디폴트 값을 갖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 시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해당 디폴트 값이 변수에 들어가 대신 사용이 됩니다. 형식은 def 함수명,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는 디폴트 값 1, 매개 변수 3은 디폴트 값 2 하고 수행할 문장 그 리턴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은 뒤에서부터 선언해야 가능합니다. 가장 뒤에 있는 매개 변수부터 디폴트 값을 선언해야 합니다. 즉, def 함수명 매개 변수 1은 디폴트 값 1,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 3의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예제를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디폴트 값을 이용해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리턴 값은 세수를 더한 값입니다. 처음은 ABC를 모두 다 적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만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와 B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한 값을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두 번째는 BC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BC의 디폴트 값이 사용되었고 세 번째 결과에는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C의 디폴트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맞은 값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수명, 키워드는 특정값 형태로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 구현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어규먼트를 사용할 수 있고 줄여서 kwargs 혹은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인 꼴로 사용합니다. 이 함수 내부로 딕셔너리 형태, 키워드 특정값으로 값이 전달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키워드 함수 안에 name은 제임스, age는 22, 젠더는 메일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에스터리스크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를 이용하여 언패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패킹은 직역한 그대로 포장을 푼다는 의미로 묶음 풀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 언패킹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언패킹은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합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언패킹 하려면 리스트명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 함수 이름 에스터리스크 리스트 네임을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호출할 때 에스터리스크 a를 사용함으로써 매개 변수만큼 인수를 쓰진 않았지만 a 리스트 안 모든 수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리스트 언패킹 에스터리스크 a는 리스트 언패킹 1, 2, 3, 4, 5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리스트의 요소 개수와 함수의 매개 변수 개수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를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튜플 언패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튜플 언패킹은 리스트와 같이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튜플 언패킹을 구현하고 출력하면 마찬가지로 1부터 5가 한 문장씩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를 언패킹 해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언패킹에는 에스리스가 2번 사용됩니다. 딕셔너 언패킹을 함수를 이름, 나이, 성별로 구현하고 호출한 예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딕셔너리에 키워드 밸류 형식을 인수로 저장한 것입니다. 이때 키워드는 반드시 문자를 형태여야 합니다. 키워드 네임의 형태인 딕셔너리는 언패킹할 때 키워드 밸류의 쌍 형태로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를 2번 사용합니다. 아까 예시에서 딕셔너리 언패킹 에스터리스크 2번 마이 딕셔너리는 딕셔너리 언패킹 조이 20 female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리스트 투플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매개 변수 이름과 딕셔너리의 키워드 이름과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중요한 함수 중 하나인 재개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함수는 포먼으로 수행할 반복문을 자기 자신으로 쪼하는 함수를 이용한 코드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를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자주 쓰이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매개 변수를 받은 수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0이 되면 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컬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시를 설명하면 카운트 값으로 5가 들어오면 if else 조건에 따라 if 조건인 count는 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print count와 count가 하나 줄어드는 countdown이 실행됩니다. 즉 5가 출력되고 countdown 함수를 다시 호출하여 countdown4를 함수로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를 재개함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가 계속 반복되어 countdown 0을 호출하면 if 조건인 count는 0에 부합하므로 print 붐을 수행한 뒤 countdown 함수는 종료됩니다.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먼저 정해줍니다. count가 0이라면 붐을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종료시켜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count를 출력해주고 count가 1이 줄어든 countdown을 실행합니다. count가 5인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같이 5, 4, 3, 2, 1 하고 붐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퀴즈를 보면 바로 넘기지 말고 답을 입력해본 후 연속해서 재생해주세요.